하기 싫고 공부를 안 하자니 불안할 때 독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목의 배경 지식도 쌓고 생활기록부터 채우는 일거양득의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들어갈 때부터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기에 생기부와 내신을 잡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잡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독서를 했습니다. 하고 싶은 학과, 직업 관련 독서를 했습니다. 저는 물리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물리책을 읽고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독서란을 채웠습니다. 또한 물리만 읽은 것이 아니라 화학, 생명, 국어 등 다양한 분야를 읽으면서 배경 지식을 늘렸습니다. 수능에서 어느 작품이 문학 작품으로 나올지도 모르고 비교과도 어느 분야가 나올지를 몰라 골고루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되고 문제풀이에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24학년도부터 독서라는 과목 세부 특기사항에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서는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서 직접 호기심과 탐구력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요소입니다. 그러면서 독서를 준비하는 학생과 준비하지 않는 학생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봅니다. 면접에서 생활기록부 기반으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읽었던 책이 면접 볼 때 생각이 날까요?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면접 볼 때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느낀 점, 알게 된 점, 읽고 난 후에 나의 생각을 메모해 두었다가 면접 준비할 때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 라온이들, 지은멘토입니다. 중간고사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망했는데요. 중간고사가 망했어도 기말고사 열심히 준비해야 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수학 공부의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이 문제를 풀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수학 문제에 접근해보세요. 제가 권해드리는 팁은 여기서 쉬운 문제부터 하자는 겁니다. 수학은 연계 과목이에요. 이전 학년에 배웠던 내용이 그대로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서 수능 수학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수능 수학 문제지를 앞쪽만 보시면 쉬운 계산 문제들도 많아요. 이 문제를 실제적으로 풀 수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이 쉬운 문제를 보면서 내가 간단한 계산이 어렵네 하면 그 개념을 다시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그건 풀 수 있는데 그 뒤 내용은 못 푼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가 조금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보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막막하게 느껴졌던 수학 끝부분 번호들이 이것만 알면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네? 하는 자신감 쌓기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러면 학습의 좌절감이 쉽게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오래 잡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또는 KB 라스쿨 멘토님들께 여쭤봐서 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면서 우리 공부를 포기하지 말자고요. 오늘 공부했기 때문에 내일은 그 문제에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문제씩 차근차근 해결해 보아요. 라온이들 안녕하십니까. 진로 1팀 멘토 전하민입니다. 오늘 저의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 영상 참고해보시고 알짜배기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때 쓰던 수능 특강인데요. 좀 낡았는데 저는 막 책에 적는 스타일은 아니고 전체 흐름을 다 파악하고 중요한 부분만 빨간 펜이나 형광펜으로 칠해서 읽는 스타일인데요.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너무 문단마다 줄을 그으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험 전날에 핵심만 딱딱 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방법이 저는 최고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제가 공부했을 때 이거 EBS 분석노트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게 완전 알짜배기인 게 지금도 제가 찾아보니까 국어랑 영어 과목이 아직 있더라고요. 이 책의 장점은 수능 특강이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생각했을 때 나올 것 같은 주제 아니면 내용이 압축된 채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거 덕분에 그 등급이 몇 개나 올랐습니다. 네. 또한 저의 공부법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의 공부 방법도 참고해서 진짜 알짜배기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라온이들. 저는 멘토인 여채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법을 이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아까까지 공부하고 있었던 것들을 보면 저는 이제 경영학과니까 뭐 조직에 대한 것도 배우고 또 교양으로는 또 패션이나 아니면 인문학 같이 다양한 내용들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공부까지 하면서 가장 좋았던 방법이 바로 공부 내용들을 한 페이지 안에 한눈에 보이게 메모를 하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일단은 뭐 대학교 같은 경우다 그러면 대학교에 뭐 몇백 장이 되는 수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A4 용지 안에 이렇게 두 면을 써서 최대한 작은 글씨로 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내용이 너무 많은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한 페이지씩 있거나 아니면 노트북에 한 면씩 있으면 눈에 잘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 기억을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이 페이지의 위치를 외우면서 하는 공부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 번째 개념을 공부할 때 이렇게 A4 용지로 타이핑을 쳐서 정리를 했다면 두 번째 공부할 때는 진짜 아예 이제 진짜 한 페이지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던 이유도 바로 고등학교 때 공부법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공부법을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는 사탐 과목 중에서도 생활과 윤리와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이 과목의 두 과목당 특징이 뭐냐면 전부 계속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는데 조금씩 문제가 변형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주제 안에서도 문제집마다 조금씩 문장이 바뀌고 또 지문이 달라진다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제 공부했던 방법이 바로 한 페이지, 한 노트 안에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윤리와 사상이다 라고 했으면 이렇게 공책을 한 권을 딱 준비해서 윤리와 사상의 모든 내용을 한 권 안에 담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를 보면 여러 개의 노트가 있는데요. 다 한 과목당 하나씩 노트를 정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윤리와 사상이랑 생활과 윤리를 어떻게 공부했냐고 하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 한 주제 안에서도 조금씩 말이 바뀌거나 계속 내가 몰랐던 부분이 나오게 될 거예요. 특히 문제집을 여러 개 쓰다 보면 문제집별로도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한 번에 정리해 두지 않으면 헷갈렸고 또 다른 곳에 이렇게 문제집에 정리를 해놓거나 또 다른 곳에 이렇게 펼쳐놓게 되면 이 내용이 비슷했던 게 어디 있더라 하면서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공책을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한 주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큰 주제들, 큰 개념들을 적어놓고 검은색 글씨로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면서 관련됐던 몰랐던 문제나 아니면 조금씩 말이 바뀌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옆에다가 이렇게 빼곡히 써두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집을 풀었을 때 이 노트 한 권의 이 면만 봐도 내가 모든 문제집에서 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헷갈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알게 되는 방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은 이유가 단순히 내가 시험을 칠 때 긴장을 하거나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한 페이지 안에 이 부분에 이 위치에 그 내용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떠올리기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만약에 이렇게 내용이 조금 더 이렇게 꼬아져 있거나 아니면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담기 어렵다면 이렇게 내가 봤을 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리고 정리 방식으로 이렇게 한 페이지나 이렇게 한 면 안에 공부를 한 것들을 담을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우거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 라스쿨 진로 1팀 라운바의 안테이 멘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암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단어 암기법인데요. 영어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나요? 저는 100번씩 단어를 써본 적도 있고 단어장을 들고 다니면서 맨날 이렇게 외워본 적도 있고
외워야 되는데 외워지지가 않아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방법을 라온이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저는 노트에다가 이렇게 단어를 많이 외웠는데요. 이런 노트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을 접어요. 근데 이 반을 접을 때 이 앞에 조금 공간을 남기고 접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 앞에도 선이 있는 노트도 있지만 선이 없는 노트는 이 앞에도 이제 선을 살짝 잡아서 이렇게 접어줍니다. 좀 이렇게 3등분인데 좀 균등하지 않은 3등분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단어를 써주고 여기는 이제 단어 뜻을 써줍니다. 여기는 원래 빈칸이에요. 이렇게 둔 다음에 단어를 외울 때 이렇게 접어줘요. 이 뜻이 뒤로 가게 이렇게 접고 단어를 보면서 이제 이 단어를 보고 뜻을 생각한 다음에 이 뒤를 봐서 뜻을 보고 정답이면은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틀렸으면은 X, 그리고 뭔가 비슷한데 뭐 품사가 틀리거나 단어 뜻이 조금 다르면은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서 넘어가고 여기까지 다 갔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동그라미는 빼고 세모와 X 표시가 있는 영어 단어만 다시 외워요. 그렇게 외우고 또 근데 이 단어들이 세모가 되거나 X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동그라미가 다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이 동그라미만 남겨두고 계속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외운 다음에 이 한번 동그라미 다 채우면은 한번 전체 다시 한번 봐주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외우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못 외우고 있는 단어가 뭔지 그리고 헷갈리고 있는 단어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계속 확인하면서 외우다 보면은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똑같은 단어를 계속 안 봐도 되니까 이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 되게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은 되게 저는 효율적으로 영어 단어를 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암기 방법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라온이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안녕.